2013년 마스원 프로젝트를 고안한 사람들이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자 20만 건에 이르는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무모할 정도로 너무 앞서간 것은 아닐까요? 붉은 행성인 화성은 우주복을 입고 있어도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게다가 만약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 우주복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화성으로 출발해 만약 인간이 우주복을 벗게 되거나 구멍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화성의 덫.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휴양이라면 괌이나 몰디브에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합한 곳은 아니거든요. 1950년대 베르너 폰 브라운이 처음으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상세한 계획을 제안한 이후 현실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포함한 6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으로는 유인 비행조차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나사의 실험적 계산에 의하면 2030년대가 될 때까지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 빨리 화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의 스타쉽도 아직은 아주 먼 우주 공간으로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화성에 착륙했을 경우에 필요한 생명 유지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기온이 급변하는 모래 행성입니다. 적도 근처에서 한낮의 기온은 섭씨 30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온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겨울밤에는 적도 부근에서조차 영하 80도를 밑돌고 때로는 영하 125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산소뿐만 아니라 대기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또한 강력한 태양 방사선과 때때로 화성 표면을 뒤덮는 모래폭풍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서 몸을 지키려면 미래의 화성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곳이 그다지 쾌적한 행성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우주복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몸을 피할 곳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미 화성의 흙을 이용해 다소나마 안전한 주거지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화성 토양과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철 나노 입자가 풍부하게 함유된 흙을 프레스하면 아주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벽돌을 만들 때는 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활동에는 물이 필요하죠. 사실 화성의 물이 극지방의 얼음층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최근 남극의 얼음 밑에 발견된 액체 호수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물을 파낼 수는 없기 때문에 체액을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설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아마도 산소 때문에 문제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21년에는 퍼서비어런스가 이산화탄소 가스에서 생명의 중요한 기체인 산소를 5g 생성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화성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갑자기 헬멧을 벗고 셀카를 찍고 싶어지더라도 제발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곧 말씀드릴게요. 방사선. 우리가 사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밀도 높은 대기층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분자를 막아주고 자외선을 흡수해주고 있거든요. 어떠한 화장품이나 선크림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지구의 자기장에도 감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화성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즉, 화성에서는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인간은 화성에서 몇 달도 가지 못해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먼지. 화성의 먼지에는 이미 적어도 몇 번의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 승리의 경험을 한 것은 로버뿐인데요. 불과 6년 전 화성 로버 오퍼튜니티는 먼지 폭풍을 만나 견디지 못하고 넉다운된 적도 있습니다. 단, 적어도 로버는 14년 정도는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훨씬 짧을 겁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아주 까칠까칠하고 미세한 먼지에게 당하고 말겠죠. 과염소산염을 비교적 많이 함유한 화성의 규소 분진이 폐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독성 입자의 흡입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겠지만 아마 소용이 없을 거예요. 먼지가 우주복에 달라붙기 쉽다는 건 달 표면에 체류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화성의 먼지가 실내와 몸 안의 폐에 침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진이 공기나 물의 필터를 막히게 해 기기에 트러블을 일으켜 태양 전지판이나 유리에도 부착됩니다. 결국 창문 청소 기술자가 없이는 화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도. 화성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표면을 이동하며 사진을 찍을 뿐만 아니라 온도를 계측하는 이동식 기상 관측 장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4일에는 최고 기온이 섭씨 영하 21도였지만 밤에는 영하 7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극지 탐험가들이 남극에서 다소나마 적응해온 온도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옷과 쾌적하게 몸을 녹이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인간은 화성에서 몇 시간밖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얼어버려서 다음 해빙이 올 때까지 얼음 덩어리인 채로 지내야겠죠. 북극의 얼음 속에서 70년 가까이 지내다가 21세기에 이르러서야 해동된 캡틴 아메리카처럼 말이에요. 영화 속의 영웅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인간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화성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슈퍼 히어로뿐이다 라는 판단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가스. 인간에게 더욱 가혹한 것은 화성의 대기입니다. 이곳 지구에서 우리는 산소 21%, 질소 78%의 공기를 마시는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쾌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산소 같은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화성 표면에서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95%가 넘습니다. 지구에 식물이 적응하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는 최적의 거주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구에서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불과 0.2% 상승하는 것만으로 졸음이 쏟아지고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이산화탄소가 5%가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되고요.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의식을 잃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이산화탄소가 8%가 되면 신체는 30분 정도 버틸 수 있지만 화성의 대기 중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산소 마스크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성 대기에 다른 특성이 없었다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곳의 대기압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기압. 화성의 낮은 대기압력. 이것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정확히는 그가 아닌 영화 토탈 리콜의 주인공을 죽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도 화성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는다면 큰일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정도 전, 이 행성에는 보통의 대기와 물이 가득 찬 바다가 있었습니다. 헤스페리아대의 화성 표면에는 강이 흐르고 호수의 수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화성에는 지구와 비슷한 높은 밀도의 대기가 존재하고 표면 온도는 섭씨 50도에 달했습니다. 즉, 당시 화성은 인류에게 꽤 쾌적한 장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화성의 대기 압력은 지구의 1% 미만입니다. 때문에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문제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압력을 높이는 특수한 우주복 없이 이러한 장소에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인간은 불과 몇 초밖에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라고 말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화성의 대기압만큼 낮은 압력 아래에 있으면 폐 속의 산소가 팽창을 시작해서 몸의 조직을 쉽게 파괴시키거든요. 산소 또한 압력의 저하에 비례하여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보일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호흡을 멈추거나 늘려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조직에서 수분이 모두 증발하기 시작하면 바로 몸이 붓기 시작할 텐데요. 증발로 인해 가장 먼저 코가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어버릴 겁니다. 물론 희소식도 있습니다. 신체가 폭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고무로 만든 주머니 같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희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의 정맥혈은 탄산수가 되어버릴 겁니다. 끓고 거품이 일어나는 건 모두 혈액 속에서도 끓고 거품이 일어납니다. 불과 1분 만에 기포가 혈류를 차단할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경련과 마비가 덮쳐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는다면 화성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고 최대 2분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붉은 행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께 항상 좋아요를 받고 SNS에 공유될 수 있도록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